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이 어둠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드디어 한 줄기 작은 빛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서 그 일본을 상대로 조선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처절하게 짓밟히던 조선이 마침내 역사적 첫 승리를 거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옥포해전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이제 이순신의 승정보는 계속됩니다. 압도적 승리를 거둔 한산도 대첩.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막아낸 기적의 명량대첩까지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와. 무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많게는 62전 62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은요, 바다 위에 절대 강자가 된 거예요. 진짜 멋있다. 이순신을 필두로 한 조선 수군의 승리가 계속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에게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순신을 만나지 말라. 만나면 도망쳐라. 아, 오히려 이순신을 잡아라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군요. 맞습니다. 다시는 바다에서 조선 수군과 맞서 싸우지 말라. 일본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순신의 위세가 두려웠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요, 바다에서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조선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건 이순신 장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포해전 이후 임진왜란의 그 흐름이 뒤바뀌었잖아요, 지금.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쟁취한 역전의 기세가 육지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분위기. 뚫렸다. 그 기세예요. 이게. 그렇죠, 기세죠. 네. 오직 가족과 고향, 그리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 스스로 칼과 창을 들고 직접 전투에 뛰어든 거죠. 바로 조선의 의병들이었습니다. 아, 의병 맞아.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제대로 된 전투복도 없고 강력한 무기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운다? 이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쉽게 막 싸우러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의병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그 활약만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당시 의병과 관련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스스로 홍의장군이라 일컬었는데 적진을 드나들면서 나는 듯이 치고 달리어 적이 탄환과 화살을 일제히 쏘아댔지만 맞출 수가 없었다. 당시 의병 중 왜군을 공포에 떨게 한 것으로 유명한 홍의장군 곽재우. 그 곽재우 활약을 기록한 겁니다. 곽재우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고향 땅의 그 지형 지물을 훤히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고 빠지는 유격전을 펼치면서 드디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의병들이 들불처럼 봉기했고요. 심지어 스님들까지 전장의 최전선에서 직접 승병을 이끌며 전투에 나섰죠. 진짜.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오던 일본은요, 이런 예상치 못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계승봉 교수님.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의 활약만으로 왜군을 몰아내는 게 가능했나요? 때마침 피신해 있던 선조가 명나라에게 지원병을 요청했고 만력제의 명나라가 엄청나게 도움을 줬고 그래서 이후 명나라와 조선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반격을 해서 전세가 이제 완전히 역전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서는 의병을 비롯한 민초들,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활약, 애들의 힘이 모여서 폐허가 됐던 조선 땅에 조금씩 희망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도망간다! 적들이 도망가!
그렇게 전선은 정체되었고요. 1598년 8월 18일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이자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그렇게 무려 7년 동안 한반도를 집어삼켰던 전쟁이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내려 스스로 일어난 장군들과 의병들. 이런 영웅들의 활약으로 조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렇다면 수백 년 뒤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희망의 불씨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근무하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금모으기 운동. 이건 진짜 레전드. 정말 이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결혼 반지부터 돌반지, 정말 그 땀과 눈물로 따는 그 운동 선수들의 금메달까지 와. 진짜 오직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금을 기부한 겁니다. 지금 국가 부도 위기야. 화폐가 지금 폭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뭐 지고 있어야 돼요? 금이에요. 오히려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내놓는다?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국민만 무려 350여만 명. 지금 이게 국가부도 위기에 왔는데, 야, 지금도 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오히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위기 속에서도 국민 스스로 나라를 구한 놀라운 사례. 이렇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겁니다. 이 밖에도 국민들 스스로 아나바다라는 그 위기 극복 캠페인을 실천하면서 또 절약 풍조를 만들어 갔죠. 기억나요. 임진왜란에서 의병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초들이 희망의 불씨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들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희망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3년 8개월 전에 터졌던 외환 위기 사태, 즉 IMF 사태가 오늘로서 공식 종료됐습니다. 대단하다. 지난 97년 말 대단해요. 외환 위기 당시 IMF에서 빌린 195억 달러를 3년 8개월 만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조기 상환. 잃어버렸던 경제 주권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와. 1998년 처음 협상 단계에서 이거 다 갚으려면 향후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빚을 3년 8개월 만에 모두 다 갚아버린 거예요. 이건요, 이제까지 그 IMF 역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유례없는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가 와우, 오 마이 갓,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IMF 총재가 한국은 놀랄 만큼, 굉장히 괄목할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 안정을 이뤄냈다. 세계가 참조할 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노력, 금모으기와 같은 노력도 있었고요. 경제 구조 개편을 하려는 정부와 체질 개선을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돼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악의 외환위기, IMF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노력과 나라를 위하는 국민들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백성 한 명 한 명,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이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전 이제 자랄 때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렵게 자랐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마음 한켠에는 왜 이렇게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일만 하시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실까 이런 투정을 굉장히 많이 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랬구나.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려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건데 티 안 내신데. 예, 너무 많은 투정을 부렸나 이런 좀 후회가 들기도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맞아요. 좀 멋지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위기의 전조를 외면하면서 한반도는 국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민중들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둘 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백성들과 국민들인데 그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들어요. 정말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겨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400여 년이라는 시대를 뛰어넘어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간 역사적 두 사건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